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또 터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8일 오전 9시 27분쯤 일본 혼슈 남동부 지바현 인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관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는 북위 33.7도, 동경 140.5도로 깊이는 50km입니다. 이번 지진은 지바현 일부에서는 진도 최고 7까지 표시되는 일본 지진계로 3에 해당하는 강도로 기록되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과 직결되는 지역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쓰나미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놓던 오염수들을 다 바다로 흘려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과 화산 분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환경, 정치, 사회, 의료 전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현재 일본에서는 여기저기서 화산이 터지고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동일본 대지진급의 규모 8에서 9짜리 지진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때 아닌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일본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국에 비와 바람이 강하고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와 태평양 연안에서 각각 폭풍을 동반한 전선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비의 범위는 점차 동쪽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지적으로 천둥과 함께 매우 심한 비가 내려 호우가 될 우려가 있으며 토사재해나 낮은 토지의 침수, 하천의 범람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번개, 토네이도 등 격렬한 돌풍이 예상되며 또한 바람도 거세기 때문에 강풍과 높은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진에 화산 분화에 폭풍까지 온다니 자연재해 3단 콤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화산 분화가 걱정되었는지 후지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년 전 나왔던 후지산 분화에 의한 재해 예측 지도의 개정판을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내용이 첨부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암의 분출입니다. 이번에 나온 지도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발생 시 카나가와현 내에서도 용암이 7시간 이내에 시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대규모 분화의 경우 용암이 계곡과 강을 흘러 카이세이초에서 전역을 덮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야마나시, 시즈오카, 가나가와현, 세계현 등으로 구성된 후지산 화재 방제대책 협의회는 2004년 수립한 후지산 분화 예측 지도의 개정판을 공표했습니다. 기존의 지도는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해 발생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최근에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분화구가 발견되는 등 용암 도달의 상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분화구에서 864년에서 866년 최대 분화 수준의 용암 분출량 13억 입방미터가 발생할 경우 용암이 사가미하라시, 미도리, 시즈오카현, 오야마강이나 하천 등을 따라 미나미오다시, 야마, 카이세이, 마츠다, 오이마치의 루트로 현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분화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편처럼 빠른 스피드로 덮쳐오는 것은 아니지만 용암이 흘러들어간 곳은 모든 것이 녹아버려 건물의 재건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현내 전역에서 최대 10cm에서 50cm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화산재의 범위의 상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에서는 용암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외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제 안전과 담당자조차도 화산재뿐 아니라 용암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당황하면서도 방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서 장래를 우려하는 지자체가 많다. 방제 계획 및 피난 계획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피해가 우려되는 카이세이초의 면적은 작은 편이지만 인구가 약 18,300명이 살고 있고 인구 증가율은 최고 수준입니다. 가옥은
6,500채에 이릅니다. 대규모 후지산 폭발 시 이 마을은 용암에 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가정이라지만 현실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난민들은 다른 지자체에 피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먼 곳의 지역과 협의가 필요하다. 마을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가나가와까지 도착할 것인가? 용암이 도중에 굳거나 물길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용암의 경고는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민들의 이주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설명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이타마시에 거주하지만 그 옛날 지금부터 35년 전에 야사마산이 폭발했습니다. 뉴스로 보도해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사이타마까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0.3cm 이하의 화산재들에도 눈이 가렵고 답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이타마까지 용암이 오지 않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분화 후 남서 바람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안경에 마스크도 필요 없습니다. 화산재에는 미세한 유리도 포함되어 있어 각막이 손상됩니다. 전혀 의외의 예상은 아니다. 후지산을 얕잡아 본 것 같다. 10년 전의 해일도 같은 것이었다. 용암이 분출한다면 속도가 빨라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열도라는 곳은 벌칙처럼 무서운 것만 있구나. 온천 같은 자연의 고마움은 있지만 아마겟돈 수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나라다. 인생은 한 번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결국에 관동 평야도 후지산 등 폭발 물질이 퇴적될 수 있으니까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도망치려 해도 일본 열도에 도망칠 곳은 없는 상황이라서 무서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방심하고 있을 무렵에 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이라 더 무섭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리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재해 등의 정보를 흘릴 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그만두면 좋겠다. 사람의 불행을 우습고 재미있게 놀리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조장하는 게시물들, 제발 자연이 온화한 모습 그대로 있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처럼 재해 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후지산은 화산이 폭발하기도 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후지산 5부 능선에 있는 휴게시설에서 27세의 한 사람이 들어가 불을 지른 것인데요. 이 시설은 후지산의 여름산 등산로 입구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 관계자와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휴게시설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휴게시설은 해발 2400m의 등산로 입구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휴업 중이었으며 현재는 동계 폐쇄 중이었습니다. 후지산 관리자 측에서는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해서 등산객의 수용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거점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신종 코로나에 이어 또 한 번의 위기가 왔다.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산 터지고 지진 발생하고 폭풍 다가오는데 후지산에 불까지 나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 확진자 또한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을 맞은 일본. 참 재수도 지지리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올림픽 성화봉송하면서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의 고난을 극복했다.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한 증거로 이번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며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코로나 팬데믹은 극복되었다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뭘 극복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중계권을 가진 미국 MBC 방송에서도 일본의 성화봉송을 비판하며 중지를 요구하는 컬럼을 게재했는데요. 보이코프 미국 퍼시픽대 교수는 MBC 방송 온라인판에 코로나19 공포 속에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됐다. 이 불은 꺼져야 한다는 제목의 컬럼을 실었습니다. 컬럼에서는
일본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 성화봉송이 공중의 건강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 도쿄올림픽 안전 프로토콜에 따르면 성화 주자의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달리기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관중들에게도 환호보다 박수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생실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이 칼럼의 내용을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성화봉송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시작한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중계권자인 미국 NBC가 나치의 선동과 같은 성화봉송 불꽃을 당장 꺼라 라는 칼럼을 메인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MBC가 사설과 같은 무게감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성화봉송은 시작했는데 해외에서 비아냥대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폭탄 돌리기로 폭망할 때까지 도쿄올림픽을 밀어붙이는 일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더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성화봉송 중에 갑자기 불꽃이 꺼지는 바람에 뒤따르던 불꽃 담당자가 급히 와서 재점화를 해주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불꽃이 꺼지는 바람에 5명의 불꽃 담당자들이 함께 몰려와서 애를 먹었고 달리는 주자와 지켜보던 주민들도 황당해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청 앞에서 벌어진 행사에서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스마트폰 촬영을 위해 서로 밀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조직위는 조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라는 해결망측한 논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길거리 관람하지 말아라, 소리는 절대 내지 말아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화봉송은 바로 취소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미 거리에는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과도한 밀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길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나와 있다. 원칙은 통제를 하고 분산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와중에 미국 NBC의 충격적인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 정치학자인 줄스 보이코프 교수가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이 시작되었다. 이 불꽃은 지금 당장 꺼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도쿄올림픽 중계 방송권자인 미국 MBC가 메인 화면에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사의 정식 의견인 사설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측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한 것입니다. 줄스 보이코프는 미국 퍼시픽 대학의 정치학 전공 교수이며 그동안 정치와 올림픽과 관련된 책을 3권이나 저술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C19가 확산되는데도 올림픽을 고집하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줄스 보이코프는 지난 25일자 MBC 온라인 칼럼에서 현재 일본의 성화는 나치의 히틀러가 만든 선동의 불꽃 퍼레이드와 같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대해 유대인의 음모라고 폄하하던 히틀러에게 선전 장관 조셉 괴벨스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설득하고 나치가 설계한 것이 성화봉송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나치의 선동 성화봉송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도쿄올림픽과 성화봉송을 절대 반대하는 시위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실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인 변장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인 쇼 때문에 결국 일본에는 엄청난 C19 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보이코프가 성화봉송 출발지로 후쿠시마를 선택한 것은 엄청난 위선과 해악과 코미디를 돋보이게 할 뿐이다. 특히 올림픽을 향해 돌진하는 일본의 문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라고 지적한 것에 뼈아파합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성화봉송을 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미국 MBC가 왜 성화봉송을 비판했는지는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영화 같은 성화 봉송 쇼를 그만두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일본의 위선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한 한방을 던진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지인 포브스를 포함한 해외 언론들이 C19가 확산되는데도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충격이다 라며 대부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성화 봉송은 시작되었지만 올림픽은 전혀 엉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C19가 확산되는 와중에 밀어붙이는 도쿄올림픽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올림픽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독일에서는 비하 발언만 눈에 띄는 도쿄올림픽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올림픽 강행은 결국 말끝마다 여성 비하와 장애인 비하 등의 발언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500km 떨어진 독일 남부의 숲속에서 채취한 버섯에서 아직도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 거짓말과 속임수로 부흥 올림픽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성화 봉송 자체가 일본의 거짓말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국 타임즈의 도쿄 지국장인 리처드 로이드 페리는 꽃놀이는 중지하면서 도쿄올림픽은 강행하는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C19 확산이 우려되는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데 왜 성화 봉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라도 올림픽은 반드시 한다 라는 고집을 피우는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일본에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츠지타 마사노리 교수는 결국 일본의 후진국 모습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올림픽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최하기만 하면 전 세계가 감동할 것이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며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계의 치부를 드러내고 일본의 장례식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성화 봉송을 지난 2월에 일본이 아주 안전하게 성화 봉송을 시작한다 라고 발표했을 때부터 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의료 전문가인 메간 레니는 일본의 성화 봉송 지침은 말도 되지 않는다. 철저한 예방 접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짓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온도 측정과 같은 이벤트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C19의 재확산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에도 전국에서 202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C19는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도쿄올림픽을 해도 되는가? C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말 위험하다. 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가 결국 성화 봉송은 시작되었다. 이제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장례식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올림픽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업자득입니다.